안녕하세요. 픽덕스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제이양의 파워플레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미국 최대 스포츠 베팅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픽덕스에서 약 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어, 그 조직에서 메인 픽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양입니다. 해당 회사와는 공식적인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요. 한국에서 픽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 픽스터 경력은 3년 정도 되는데요. 지난 3년간 미국 스포츠 중심으로 MLB, NBA, NFL, WNBA 등을 중심으로 프로 스포츠 베팅 분석을 해왔습니다. 제 랭킹이나 레퍼런스는 픽덕닷컴에서 확인해 주세요. 라이브 스코어에서는 데이터라는 필명으로 고배당 조합 분석하시는 것 참고하시고요. 픽덕 코리아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두 조합, 주력 플러스 부주력 조합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 계획은 픽덕 유튜브 채널을 멀티 픽스터 채널로 성장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야지 베팅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옵션과 이기는 픽스터의 픽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달은 영상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올리고요. 또 채널 오픈을 기념해서 한 달 동안 유료 두 조합 승부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제 전략이 약간 바뀐 게 일단 앞으로 제 부주력 조합픽을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 하지만 오늘은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전 게임을 준비해 봤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채널 활성화를 위해 전 게임 분석 영상 들고 왔습니다. 매일 전 게임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좀 뷰어나 서브스크라이버를 늘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쇼츠 영상에서는 배팅 전략 시리즈를 계속 진행할 거고요. 또 메인 롱 비디오로는 제 부주력 조합 제공 이벤트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확보를 한 후에 영상 시청 시간을 늘린 후 탄력 좀 받을 때 다수의 게임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처음 유튜브를 운영을 해서 모르는 것이 정말 많은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제 목표는 500명 서브스크라이버 달성을 하고 3000시간 시청 시간 달성 후에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유튜브 페이먼트 게이트를 통해서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는 게 제 계획입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면서 무료 컨텐츠 제공해 드리면서 문의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생각한 프리미엄 플레이, 프라이싱, 앞으로 어떻게 픽이 제공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설명란에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유튜브 멤버십 오픈 전에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면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멤버십 가입은 유튜브가 멤버십이 활성화됐을 때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월 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트로는 그 정도고요. 저 인트로가 길어서 죄송하지만 오늘 컨텐츠는 좀 기니까 뭐 인트로가 이 정도 돼도 괜찮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미국 MLB 전 게임, 게임이 많다 보니까 컴퓨터 화면 좀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게임이
게임 분석이 끝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진행했던 MLB 배팅 레슨 몇 개 다시 리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7월 18일 MLB 전 경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MLB는 드디어 올스타 휴식기가 끝났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났고 2026년 메이저리그 후반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일단 미국 시간으로는 17일 금요일에 열리는 경기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파베이 레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더블 헤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16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평소처럼 단순히 어느 팀이 더 강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선발 투수 리뷰했고요. 상대 타선과의 상성 리뷰했고요. 홈 원정 경기력, 불펜 운영, 올스타 휴식기가 양 팀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죠. 자,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 첫 경기는 평소와 당연히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서 사실 모멘텀을 탔던 팀이 후반기에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작년 시즌에는 디트로이트가 뭐 한 예로 보면 되겠죠. 상반기에는 우승팀이었다가 하반기에는 플레이오프 턱걸이도 못하는 약간 그런 케이스가 야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거기에 좀 생각을 하시고 후반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타자들은 며칠 동안 이제 실전 타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 타격감이 떨어질 수 있죠. 선발 투수 역시도 정규 등판 간격이 긴 휴식을 취한 만큼 그 리듬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 투수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충분한 휴식이 구위 회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경기 초반에 커맨드가 흔들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또한 감독들이 후반기 첫 경기부터 불펜을 무리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펜 투수가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평소보다 빠르게 투수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보통 선발 투수는 컬스를 하기가 힘든 경기들이 많을 것 같고 불펜 투수들이 투입해서 좀 저득점 경기로 흘러가는 경기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들은 선발 투수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불펜의 깊이와 경기 후반 운영까지 함께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게임은 탐파베이 대 레이스 대 보스턴 레드삭스 더블 헤더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탐파베이 대 보스턴 레드삭스. 이 경기는 지난 5월에 우천으로 연기됐던 경기를 다시 재배정했죠. 보스턴의 홈 구장인 펜웨이 파크에서 열립니다. 예정된 선발은 그리핀 잭스와 제이크 베넷입니다. 참고하실 게 더블 헤더에서는 선발 로테이션이 막판에 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전에 공식 발표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블 헤더 1차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양 팀이 불펜을 얼마나 아끼면서 운영할 수 있느냐죠. 특히 저녁에 나머지 2차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독들은 가능하면 선발 투수가 최소 5이닝 이상을 책임져 주길 원합니다. 반대로 선발이 초반부터 흔들리면 평소 핵심 불펜보다 롱 릴리프 불펜 자원을 먼저 투입할 수도 있겠죠. 탐파베이는
투수 운영이 좋죠. 불펜도 좋고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접전을 만들고 이기는 능력이 좋은 팀이고요. 어, 선발도 좋은 상태고 하지만 뭐 다양한 투수 유형을 활용해서 상대 타선의 리듬을 끊는 운영을 보여주죠. 어, 그래서 닉 마르티네스, 그리핀 잭스, 맥클라나한 이런 친구들이 어, 탐파베이에서 잘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불펜의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출루 이후에 기동력과 심슨 같은 기동력과 주니어 카미네로, 아란다 같은 장타를 연결하는 과정을 잘 푸는 탐파베이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득점을 올리기보다는 스몰볼 하는 클럽이고 볼넷과 단타, 주루 플레이를 통해서 꾸준한 득점을 만드는 팀입니다. 보스턴은 펜웨이 파크에서 공격적인 장점을 살릴 수는 있는데요. 보스턴이 워낙에 이번 시즌 펜웨이에서 저득점 경기가 많았고, 그리고 보스턴의 우타자들이 뭐 그리핀 잭스의 공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칠 수 있다면 뭐 초반부터 득점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죠. 뭐 하지만 보스턴의 홈 구장에서의 이제 언더 성향 그리고 그린 몬스터를 넘기는 수 있는 타자들의 약간 부재 컨트레라스 빼고요. 그리고 올스타 휴식기 직후 첫 경기에서 이제 낮 경기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타자들의 타이밍이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2차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작전을 선택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차전은 선발 대결이 초반 경기에 상당히 흐름이 중요하고요. 보스턴이 홈구장에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탐파베이 역시 보스턴 상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은 투수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챔프맨 윗모어 뭐 괜찮게 던지고 있죠. 승패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언더 방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최종 추천은 언더입니다. 기준 8.5점 이하면 언더 접근을 고려하겠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보스턴의 한 4대 3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스턴 승에 언더 결정할게요. 첫 번째 게임은 보스턴 승에 언더. 자, 두 번째 게임은 LA 다저스 대 뉴욕 양키스. 빅클럽과의 대결이죠. 오늘 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뉴욕 양키스 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자, 다저스는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까지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죠. 양키스 역시 아메리칸 리그 동부 상위권을 지키고 후반기 우승 경쟁을 준비하고 있죠. 최근 3년간 한 2년이죠. 최근 2년간 다저스와 양키스가 이제 모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고 강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저스는 쇼헤이 오타니를 중심으로 타선 전체가 상대 투수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팀이죠. 무키 배츠, 프레디 프리먼까지 정상적으로 라인업에 들어온다면 출루, 장타, 주루 모두 갖춘 상위 타선이 완성됩니다. 한두 명을 피한다고 다저스의 공격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선발은 이제 경기 내내 높은 집중력을 유지를 해야 되죠. 선발이 누군가요? 선발은 제가 분석할 때는 아직 미정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경기는 오펜스로 일단 분석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선발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 다저스는 이번 시즌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올 시즌 원정에서도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다저스는 전반기 원정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경기당 득점과 득점 생산력을 기록했습니다. 양키 스테디움은 우측 담장이 짧은 스테디움이에요. 그래서 다저스의 좌타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양키스 역시 홈런 생산 능력에서는 뒤지지 않죠. 벤 라이스, 벨린저는 좀 스트러글 했지만 다시 후반기에 바운스백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중심 타자들 중심으로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홈에서는 짧은 우측 담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다저스 선발이 좌타자를 상대로 실투를 남긴다면 한 번의 스윙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양키스 스테디움입니다. 제가 볼 때 양키스의 강점은 홈런이기 때문에 스테디움을 그렇게 빌트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선발 투수 배제하고요. 불펜 굉장히 불안하죠. 양팀 모두 후반 첫 시리즈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접전 상황에서는 핵심 불펜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두 팀의 불펜은 그렇게 뭐 안정적이지가 않죠. 타선의 전체적인 깊이를 또 비교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저스가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가 휴식기 직전 애리조나에게 연속으로 패한 게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서 뭐 타선과 투수진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양키스도 홈에서 후반 전반기 막판에 사실 모멘텀을 솔직히 가져온 팀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당이 거의 동일하게 형성이 된다면 저는 다저스의 타선 깊이를 더 깊게 보고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다저스가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앞서기보다는 양 팀이 홈런을 주고받는 접전이 예상되고요. 제가 볼 때는 승패에서는 다저스, 득점에서는 오버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LA 다저스 대 뉴욕 양키스 경기는 다저스 승에 오버 선택할게요. 두 번째 게임입니다. 자. 자, 세 번째 게임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탐파베이 레이스 대 보스턴 레드삭스 더블헤더 2차전 경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헤더는 선발 배제합니다. 같은 날 같은 구장에서 두 번 만나는 경기여서 1차전과 2차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1차전에서 어떤 팀이 불펜을 더 많이 했느냐이죠. 1차전 선발이 일찍 내려간 팀은 2차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펜 투수가 이미 1차전에 등판했으면 2차전에서는 선발에게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더블 헤더는 선수들에게 체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1차전에서는 좀 오래 수비를 했거나 많은 출루를 기록한 선수는 2차전 선발 라인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포수는 두 경기를 모두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외야수와
내야수도 일부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름값만 보고 첫 경기와 같은 공격력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탐파베이는 당연히 선수층을 폭넓게 사용하는 운영에 익숙한 팀이죠. 그런 볼클럽이고, 이런 플래툰 매치업에 따라서 좌우 타자를 교체를 하고 상대 선발의 유형에 맞춰서 라인업을 조정하는 클럽입니다. 좀 똑똑한 구단이죠. 더블 헤더 2차전처럼 벤치 자원이 역할이 커지는 경기에서는 제가 볼 때 탐파베이의 조직력이 더 장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보스턴은 홈에서 강한 장타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번 시즌 좀 잘 못했고, 1차전 결과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1차전에서 타자들이 많은 투구를 상대하고 장시간 경기를 치렀으면요, 2차전 초반에는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1차전이 빠르게 끝났으면 홈 타선이 흐름이 그냥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게 더블 헤더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더블 헤더 2차전은 불펜 변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 득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전과 달리 2차전은 언더보다 오버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양팀 선발 가운데 한쪽이라도 임시 선발이나 짧은 이닝을 소화하는 투수가 나온다면 오버 쪽의 가치가 커집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발 미정 상태에서 트렌드 분석으로만 봐야 되고요. 탐파베이 선수층 활용을 해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보스턴이 1차전 가능성이 높죠. 선발 투수 제가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면요. 하지만 2차전에서는 탐파베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파베이 보스턴 레드삭스 2차 더블헤더 2차전은 탐파베이 승리를 예측하고요. 저는 오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더블헤더 2차전은 탐파베이 승, 오버 선택할게요. 세 번째 MLB 게임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러츠 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경기고요. 투수는 제러드 존스 대 개빈 윌리엄스가 등장을 합니다. 피츠버그는 강한 선발 투수가 등판한 경기에서는 어느 팀과도 경기를 할 수가 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츠버그 타선이 전반기 후반에 좀 터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은 주자를 내보내고도 뭐 결정적인 순간에 적시타가 나오지 않거나 홈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카너 그리핀도 이제 시즌 거의 아웃된 상태에서 제가 볼 땐 피츠버그 타선은 좀 식는다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후반기에는. 클리블랜드가 막 그 상반기 후반에 좀 깜짝 놀란 경기력을 보여줬죠. 연승이 있었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츠버그와 비교하면 공격에서 화려한 장타를 앞세우는 팀은 아니죠. 그러나 출루 이외의 잘루타, 주루 플레이를 활용해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세 라미레즈는 당연히 부상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 딜라터나 콴이나 상대 수비에 계속 압박을 가해서 경기 후반까지 포기하지 않은 스타일, 그런 약간 끈질긴 야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매치업에서는 피츠버그의 제러드 존스가 선발 후보로 나오는데요. 존스는 정상적으로 등판을 하면 빠른 공과 변화구를 통해서 클리블랜드 타선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위가 좋은 투수라도 투구수가 늘어나면 제가 볼 때는 5회 이후에 제구가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볼넷 관리가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너무 잘 던졌죠, 저번 아우팅에. 클리블랜드 경기가 이 경기에서 노릴 부분은 개빈 윌리엄스를 좀 믿어야겠죠. 개빈 윌리엄스는
전형적인 클리블랜드의 에이스고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게 가져가면서 제가 볼 때 피츠버그 타선을 상대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케빈 윌리엄스가 10승 투수가 뭐 이 경기에서 밀릴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좀 많은 득점이 나온다기보다는 1점 차 안팎의 접전이 예상되고요. 제가 볼 때 클리블랜드 뭐 피츠버그 투수 다 믿을만 하고 특히 클리블랜드의 불펜 운영을 고려를 하면 언더가 맞아 보이고요. 최근 이제 클리블랜드의 상승세를 예상을 하면 저는 클리블랜드 승 케빈 윌리엄스 믿고 클리블랜드 승의 언더 선택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은 클리블랜드 승 언더 선택할게요. 자, 다섯 번째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앤서니 케이가 나오고요. 토론토는 불펜 투수 마일스가 나옵니다. 자, 이 경기는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하면 제가 볼 때는 토론토가 오펜스가 아무래도 깊이와 경험이 더 많아 보이고 불펜은 좀 위험하긴 한데 화이트삭스는 뭐 전반기에 젊은 선수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뭐 완성했죠. 무라카미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서프라이즈 팀이긴 하지만 오펜스 득점 생산이 저는 일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원정에서는 좀 공격이 좀 답답해지는 경기가 나올 수 있고요. 토론토는 이제 전반기 시즌에 굉장히 실망을 준 팀이긴 하지만 저는 토론토를 약간 믿습니다. 게레로 주니어 중심으로 이제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살아나면 한 이닝에 멀티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토론토 구장은 이제 타선 친화적인 이제 구장이기 때문에 상대 선발이 스트라이크 존 이제 가운데로 실투를 남기면 이제 홈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구장이죠. 이 게임에서 화이트삭스가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는 앤서니 케이가 최소한 5이닝 2실점 이하로 버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초반부터 앤서니 케이가 그렇게 활약을 벌일 수 있느냐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토론토가 선취점을 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화이트삭스가 추격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토론토 입장에서는 올스타 휴식기 직후 이제 홈에서 시작하는 경기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타자들이 뭐 장거리 이동 없이 익숙한 환경에서 후반기를 시작하고 불펜 투수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겠죠. 좀 허접 불펜인 토론토라도 그렇게 휴식을 취했으면 이제 필승조가 접전 상황에서 선발이 일찍 흔들리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는 투수고 4승 1패 ERA 2.86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다운 트렌드인 토론토가 배당이 좀 낮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마에는 좀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화이트삭스의 원정 득점력이 낮게 평가되면 화이트삭스 팀 원정에서 이제 득점을 못하는 거를 이제 노려서 언더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는 토론토 승에 언더 선택해 볼게요. 네, 토론토 승에 언더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정배의 언더 투수를 푼 그 언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 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입니다. 자, 텍사스는 뭐 사실 공격력이 그렇게 대단한 팀이 아니었고요. 뭐 0 빼면은 뭐 사실 없는 팀인 것 같아요. 뭐 중심 타선 뭐 피터슨 뭐 그렇게 가끔 홈런 때리고 중심 타선이 뭐 장타를 때려줄 때는 때려주고 볼넷도 만들어줄 때는 만들어주는 팀이지만 뭐 런을 많이 내는 팀은 아니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0이 나가지고 피터슨이 홈런을 때려주는 날에는 뭐 그런 개개인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이제 텍사스의 오펜스 런을 잘 못 내지만 그런 중심 타선으로 점수를 낼 때는 좀 점수를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틀란타는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시즌 중후반으로 가서는 좀 모멘텀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강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큐냐 주니어가 이제 컴백을 할 거고요. 맷 올슨이 좀 그 갭을 좀 막아주었죠. 그 알비스도 잘 치고 있고 특히 볼드윈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장타를 많이 때려주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애틀랜타의 홈 구장은 타구가 잘 뻗는 날이 많이 있어서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평가받는 볼파크고요. 제가 볼 때 두 팀 모두 공격적인 능력은 텍사스 말고 이제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능력은 충분하고 하지만 뭐 상반기 뭐 후반에 보면 뭐 득점력이 일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뭐 어떤 경기에는 강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어도 득점권에서 침묵하거나 삼진이 늘어나는 경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오버로 선택을 하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수 매치업이 확정된 이후에는 제가 볼 때 상대 성적을 확인해야 되죠. 텍사스는 애틀란타의 좌타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았느냐가 중요하고요. 애틀란타는 영 같은 이제 타자들 앞에서 출루를 최소화해야 되는 싸움이 됩니다. 불펜 싸움에서는 애틀란타가 약간 유리해 보이죠. 제가 볼 때 후반기 첫 경기이기 때문에 핵심 불펜 모두 사용할 거고요. 1점 차 리드만 만들어도 제가 볼 때 8회에 이글레시아스를 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승패는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홍구장과 중심 타선의 폭발력을 고려해 보면 저는 특히 세일이 나오는 아틀란타의 경기에서는 아틀란타 승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는 아직 선발이 미정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은 아틀란타 승, 마헨,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의 불펜, 아틀란타의 공격력을 생각을 하면 오버를 선택할게요. 저는 애틀란타 승, 마헨, 그리고 세일이 나오지만 텍사스 투수를 생각해서 오버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일곱 번째 경기인 마이애미 말린스 대 밀워키 브루어스의 경기입니다. 선발은 아직 미정이어서 트렌드 분석으로 하겠습니다. 말린스와 밀워키 경기입니다. 밀워키는 폭발적인 스타 한 두 명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니에요. 스몰볼에
사실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되죠. 출루와 주루, 수비, 불펜들을 연결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공격에서 많은 점수를 올리기보다는요, 못하는 날에도 상대 주자를 막고 한두 번의 득점 기회를 살려서 경기를 이기는 아주 끈질긴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이애미는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엑스 에드워드스 같은 선수를 중심으로 이 팀 역시 이제 끈질긴 경기를 만들 수 있는 팀이죠. 하지만 원정에서는 경기의 기복이 좀 커질 수 있고 상반기 이제 후반부에서 좀 모멘텀이 내려간 부분이 있고 불펜은 좋지만 선발 투수가 내려간 이후 최근 경기에서 이제 불펜에서 실점이 늘어나는 상황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밀워키처럼 경기 후반 운영을 잘하는 팀을 상대할 때는 초반에 리드를 잡지 못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밀워키는 최근 선발진의 부상이 있죠. 우드러프. 그 뎁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투수 자원을 추가했습니다. 드루한도 잘 던지고 있고, 개서도 이븐 개서도 잘 던지는, 개서는 아닌가요? 아무튼 드루한은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불펜에서 이제 새로 합류한 선수가 곧바로 이제 긴 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을지는 뭐 한번 시즌 후반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 선발이 5회 이전에 내려가면 밀워키 불펜에 부담이 좀 예상보다 커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이애미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면 사실은 선발을 초반부터 공략을 하고 밀워키가 가장 있는 불펜 투수들이 나오기 전에 리드를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기가 6회까지 동점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밀워키가 더 유리한 구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득점 관점에서는 양팀 모두 경기 초반 난타전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올스타 휴식 직후 타자들의 타격감까지 고려하면 초반 5이닝 죄송합니다. 전체 이닝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승패는 밀워키 승이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 밀워키 배당이 합리적이면 밀워키 승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밀워키 승 언더 선택해 보겠습니다. 정경기 하려니까 굉장히 많네요. 자, 8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트윈스 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컵스에는 레어가 나오고 트윈스는 불펜 데이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리글리 필드를 경기 분석할 때는 선발 투수 못지않게 날씨가 중요한 거 당연히 아시죠. 바람이 외야 방향으로 강하게 불면 평범한 타구도 홈런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반대로 바람이 홈플레이트 쪽으로 불면 강한 타구도 외야에서 잡히면서 극단적인 투수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언더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경기 당일 날씨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버언더는 배제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전반기부터 선발진의 부상 변수를 안고 시즌을 운영을 했습니다. 로페즈가 팔꿈치 수술이 있었죠. 그리고 좋은 경기에서는 투수진이 기대 이상으로 버텨주지만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 제가 볼 때는 불펜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컵스는 홈에서 공격적이죠. 홈에서 잘 이기는 팀이고 공격적인 주류와 장타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팀이라서 상반기에는 좀 공격이 죽었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에는 타선이 초반부터 출루를
성공을 할 것 같고 상대 배터리를 좀 흔들면서 득점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땐 리글리 필드에서는 팬들의 분위기와 구장 환경도 홈팀에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두 팀 모두 선발의 제구가 흔들릴 때 볼넷을 얻어낼 수 있는 타자들이 많이 있고 첫 두 이닝 뭐 선발 투수 스트라이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던지는지가 중요해서 그리고 볼넷이 반복되면 또 빠르게 오버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 있고 또 날씨가 임팩트가 있는 경기라서 사실 날씨 보지 않고는 오버 만약에 타선 친화적으로 날씨가 변한다면 오버 선택하는데 일단 뭐 배제할게요. 근데 현재 전력과 제가 볼 때 홈 구장 이점을 비교를 하면요. 컵스가 더 안정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경기 후반 접전에서 홈팀이 대타와 불펜을 원하는 순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고요. 제가 볼 때 레아가 불펜 데이 정도는 뭐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뭐 바람만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안쪽으로 보면 언더로 변경하시고요. 승패에서는 컵스로 선택을 하시고 득점은 날짜 확인 후 선택해 주시고요. 중립적이면 배제하세요. 저는 이 경기는 시카고 컵스 승에 오버 언더는 날씨 확인 후 결정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네요. 아홉 번째 경기입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볼티모어 오리올스 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볼티모어는 뭐 알론소, 월드, 핸더슨 뭐 공격적인 타선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뭐 전반기에는 뭐 그렇게 기대만큼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구간도 있었고요. 장타가 몰리는 날에는 뭐 어떤 팀도 못 막는 팀이고 위닝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팀이고 하지만 타자들이 좀 브레이킹 볼에 성급하게 반응하면 공격이 빠르게 끝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은 상반기 굉장히 못했죠. 뭐 올 시즌 성적만 보면 과거 우승 경쟁을 하던 그런 시즌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황은 아니고요. 후반기 첫 홈 시리즈 분위기를 올리려는 이제 동기는 분명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투베 뭐 잘 못했지만 뭐 살아나야 되겠고 워커, 퍼레데스, 페냐 뭐 이런 선수들 중심으로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 타선을 화력이 뭐 무시하기는 어렵죠. 특히 알바레스는 굉장한 활약이 있었죠. 상대 선발의 이제 투구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고 두 번째 타석부터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의 리바운드를 저는 믿는 사람이고요. 휴스턴은 선발이 좀 불안을 하죠. 헌터 브라운도 좀 많이 털리고 있고 뭐 램버트 하나 던지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랜스 맥켈러스 주니어를 이제 밀워키로 트레이드를 했죠. 그래서 로스터와 급여 구조를 정리를 했고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전에 좀 선발 투수를 좀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변화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가 선수단에 자극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팀이 판매자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제 불확실성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볼티모어는 이 경기에서 우위를 잡으려면 당연히 아까 언급드린 그런 핸더슨 같은 친구들이 에너지를 초반부터 보여줘야 되고요. 휴스턴은 경기 후반까지 이제 접전을 만들고 뭐 헤이러가 끝내는 뭐 그런 그림을 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휴스턴의 혼 이점을 인정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볼티모어가 더 안정적인 점을 공격적인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휴스턴의 선발이 불안을 하고 뭐 테츠야 이마이 같은 선발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반부터 휴스턴은 뭐 득점은 어느 정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때 볼티모어가 승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휴스턴의 불안한 선발 그리고 볼티모어의 살아난 타선을 보면 오버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 승에 오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10번째 경기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대 캔서스시티 로열스의 경기입니다. 샌디에고 선발은 킹이 나오고요. 캔서스시티 선발은 루고가 나오네요. 샌디에고는 뭐 중심 타선 이름값만 보면 마차도, 타티스 주니어 등 이제 메이저리그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티스 주니어도 전반기 후반 부분에 장타와 주루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고 리바운드한 타자죠. 그리고 마차도도 상반기 후반기 때 리바운드를 해서 제가 볼 때 샌디에고의 오펜스는 후반기에 리바운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문제가 되는 점은 파드레스 공격이 이제 특정 타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기복이 좀 있다는 점인데요. 중심 타선이 침묵한 날에는 특히 잭슨 메릴 같은 애들이 침묵하는 날에는 이제 하위 타선까지 흐름이 끊기면서 예상보다 낮은 득점을 하는 경기들도 있죠, 분명히. 그래서 제가 볼 때 샌디에고의 이제 원정 첫 경기에서는 이제 타자들이 그 새로운 구장의 타격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캔서스시티는 이제 바비 윗 주니어를 이제 중심으로 빠르고 이제 역동적인 공격이 장점인 팀이고요. 카우프맨 스테디움은 외야가 넓기 때문에 단순히 홈런뿐 아니라 2루타, 3루타 적극적인 주루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윗 주니어가 출루하며 샌디에고는 타자와 이제 주자를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요. 불펜 운영은 샌디에고가 더 안정적이에요. 당연히. 어, 하지만 저는 캔서스시티 불펜은 후반기에도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킹을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전력에서는 샌디에고가 앞서고요. 원정 경기에서도 제가 볼 때 캔서스시티의 기동력을 고려하면 큰 점수차를 예상하지는 않고요. 승패에서는 샌디에고 승, 그리고 오버 언더는 패스할게요. 저는 루고는 어떤 투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샌디에고 승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11번째 경기는 여기 있다. 신시내티 레즈와 콜로라도 라키스의 경기입니다. 선발은 브래디 싱어가 신시내티 선발로 나오고요. 콜로라도 선발은 미정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시간에는 미정이네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럴 불펜 데이라고 보면 맞고요. 자, 11번째 경기는 자, 일단 베이직부터 이야기할게요. 쿠어스 필드는 당연히 높은 엘티튜드 때문에 타구가 다른 구장보다 멀리 뻗고요. 변화구가 이제 움직임도 줄어들 수 있는 구장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홈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넓은 외야 그리고 단타가 2루타가 3루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장이죠.
신시내티는 코어스 필드의 넓은 공간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 델라 크루즈가 출루를 하면 도루 가능하죠. 평범한 외야 안타도 이제 추가 베이스를 노릴 수 있죠. 콜로라도 수비가 조금이라도 공을 더듬으면 단숨에 득점권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게 신시내티의 엘라 델라 데 크루즈 같습니다. 신시내티 선발에 지내는 강력한 구위를 체이스 버넌스 같은 이제 강력한 구위를 가진 투수들이 있지만 쿠어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수가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번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배제하고 저는 이 게임은 오버 봐야 돼요. 오버 봐야 되고 콜로라도 관해서는 당연히 전반기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신시내티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는 있죠. 그런데 홈에서는 뭐 공격력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어웨이 팀 투수들도 이제 엘티튜드에 적응하지 못해서 제구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서 콜로라도의 코어스필드 홈 게임은 오버로 선택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그리고 신시내티도 이제 어웨이 경기에서는 좀 오버 성향이 좀 큰 팀이어서 제가 볼 때 승패는 신시내티 싱어 뭐 요즘에 최근에 약간 좀 반등한 싱어를 믿어서 승을 한번 챙겨보는 걸 생각을 하고 오버 언더는 오버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시내티 대 콜로라도 매치업은 신시내티 승에 오버 선택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12번째 경기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대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자, 디트로이트는 최근 몇 시즌 동안에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면서 팀 전체의 경쟁력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타선의 힘만으로 상대를 압도하기보다는 강한 선발과 수비 불펜을 연결해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쌓는 방식이 장점인 팀이죠. 에인절스는 뭐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자들이 있지만 뭐 솔레어 타선의 연결과 마운드의 안정성에는 좀 기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네로 같은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심 타선이 장타를 기록해도 앞에 주자가 없으면 솔로 홈런에 그치고요. 투수진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경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강한 선발을 내세운다면 이 경기는 원정팀이 상당히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에인절스 타선이 이제 빠른 공에 강한 타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스트라이크 존에 가장자리로 들어오는 변화구는 와 이제 좌우 코너워크에는 어려움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선발이 볼넷을 줄이고 장타를 억제하며 6이닝 가까이 경기를 통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디트로이트가요. 제가 볼 때 에인절스가 경쟁을 하려면 선발 투수가 실점을 최소화하고 중심 타선이 장타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디트로이트가 선취점을 올리고 리드를 잡을 경기 같아요. 멜튼을 사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불펜 운영에도 더욱 유리해질 수도 있고 에인절스는 이제 불펜 데이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선발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강한 투수진을 보유한 팀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멜튼 믿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게임은 디트로이트 승에
언더 선택할게요. 디트로이트 승 언더 선택하겠습니다. 12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13번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번째 게임은 세인트루이스 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전통적으로 타선의 연결과 이제 기본기의 장점을 가진 팀이죠. 이번에 뭐 웨더 홀트라는 루키도 굉장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벌레슨도 뭐 믿어 볼 만한 장타자고요. 하지만 조던 워커도 이제 홈런 더비까지 우승을 한 친구라서, 사실 뭐 조던 워커 같은 그런 한 명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상위 타선이 출루를 하고 중심 타선이 주자를 불러들이는 형태를 선호하는 팀이죠. 원정 경기죠. 득점 기회를 만들고 적시타가 나오지 않을 경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에 강팀 다저스 상대로 좋은 흐름을 만들었죠. 콜빈 캐롤, 마르테, 페르도모 다 활약을 펼쳤고요. 그런 좋은 흐름을 만들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주루와 적극적인 타격, 그리고 홈 구장을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 세인트루이스 투수진에 좀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콜빈 캐럴 중심으로 이제 애리조나의 빠른 선수들이 출루를 하면 애리조나가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리조나 특유의 그 베이스 러닝, 중심 타선이 이제 유리한 카운트에서 적시타를 때려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적인 배팅.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도루를 막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발 대결이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는 애리조나의 타선과 속도에 홈 이점을 고려를 해서 승패는 애리조나가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애리조나 승을 선택을 하고 오버 언더는 배제하는 게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는 애리조나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요. 자, 이제 두 게임 남았습니다. 와, 힘드네요. 자, 14번째 경기는 워싱턴 내셔널스 대 오클랜드 애틀레틱스의 경기입니다. 자, 두 팀 모두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미래 전력 구성이 중요한 팀이죠. 특히 시즌 뭐 전체 성적만 보면은 강팀 간의 대결은 아니지만요. 제가 볼 때 젊은 타자들의 적극적인 스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득점이 나오는 경기들이 많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클랜드는 뭐 랭글리어스, 소더스트롬 이런 친구들이 이제 라인업에서 활약을 보여준다면 워싱턴 선발에게 꾸준한 장타 압박을 줄 수 있는 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컬츠가 좀 부상이라서 엄지손가락 right thumb이 부상이라서 좀 부상 여부는 경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컬츠는 안 나와요. 워싱턴은 이번에 완벽하게 리바운드 했죠. 우즈는 매 경기 지금 홈런을 치고 있고 에브라함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공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팀이죠. 그래서 오버 성향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제가 볼 때는 워싱턴 오펜스는 믿고 가야 되는 사실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승패보다는 오버 쪽이 좀 매력적이에요. 지금 오클랜드의 타선과 워싱턴의 우즈, 에브라함의 그 컨비네이션
랭글리어 소더스트롬 그 장타력의 컨비네이션은 오버 쪽이 좀 더 매력적입니다. 특히 기준점이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오버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승패는 배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기는 오버 선택할게요. 오클랜드 대 워싱턴 경기는 오버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와, 드디어 왔네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오늘 일정 가운데 언더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T-모빌 파크는 야간 경기에서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고요. 시애틀은 선발과 이제 불펜을 활용해서 낮은 점수의 경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애틀 타선에는 칼 로드리게스 나오나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컨커션 프로토콜이 있고요. 타선 전체의 컨택이 흔들리는 날이 많았고요. 삼진이 늘어나는 날이 많았고요. 득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제가 볼 때 원정에서 공격력이 안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사실 이정우, 데버스, 아다메스 이런 애들이 챔프맨도 부상이죠. 이런 애들이 득점권에서 한 방이 부족할 경우가 굉장히 많은 팀이고요. 언더 트렌드인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언더가 나올 확률이 많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랜던 룹도 6승 8패에 4.27 ERA를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두 팀 모두 수비와 불펜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초반에 큰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낮은 점수로 흐름이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점의 가치가 아주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시애틀 승패 배제할게요. 저는 승패 배제하고 이 경기는 이제 언더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2026년 7월 17일 메이저리그 미국 경기들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7월 18일 정경기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정경기 데이터가 좀 많아가지고 좀 실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60분 컨텐츠, 정경기 분석 컨텐츠 좀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은 올스타 휴식 이후 처음으로 대부분의 팀이 동시에 경기를 치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휴식기 이전에 기록과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선수들의 몸 상태, 로테이션 조정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선발 투수 발표가 평소보다 늦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불펜 데이라고 하는 팀들이 괜찮은 선발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불펜 데이가 정말 불펜 데이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탐파베이 그 더블헤더 2경기 선발 라인업 각각 확인해야 되고요. 1차전 결과 불펜 사용량을 본 뒤 2차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글리 필드의 바람, 쿠어스 필드의 그 높은 기준점, 체이스 필드의 지붕 상태, 구장별 변수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경기 이름만 보고 미리 모든 경기를 확정을 하는 프리픽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라인업과 배당을 확인을 하고 가장 좋은 조건의 경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분석 경기 결과는 이제 당연히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했지만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전력과 흐름을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높은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경기라도 한 경기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자금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의 최고의 선택은 어떤 경기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픽더코리아에서는 미국 스포츠를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매일 새로운 경기 분석과 데이터 기반 시스템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합과 업데이트된 선택은 설명란에 카톡과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수가 많았지만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픽터코리아의 제이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